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제22강 2차 방정식의 중근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의 중근. 자, 중근이라고 하는 내용. 자, 이 단어만 알면 끝나겠네요. 자, 중근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복된 두 근을 줄여서 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복된 두 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 달랐죠. 서로 달랐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똑같은 두 근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두 근이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복된 두 근이다. 그래서 중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는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한다. 이건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강의는 두 근이 서로 달랐다면 이번 강의는 두 근이 서로 같은 근이다. 이런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식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식은 0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이 잘 봤더니 인수분해가 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이 앞중 단원의 단원명이 인수분해잖아요. 거기서 충분한 연습이 돼야지만이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특히나 상수항이 뭐냐면 1의 제곱이고요. 1의 2배가 2인데 2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특히나 마이너스 2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구나. 즉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즉 x 빼기 1의 제곱은 0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고요. 자, 아직까지 얘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이처럼 인수분해 했을 때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결국 왼쪽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고 오른쪽 식이 얼마냐면 0인 이와 같은 걸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 곱하기 b가 0일 때 a가 0 또는 b가 0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듯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두 근을 구해보면 x-1이 0이면 x는 얼마예요? 1이죠. 마찬가지 또 x-1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근도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두 근이 똑같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근이라고 하고요. 자, 둘 다 똑같은 근을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쓰고 가로하고요. 중근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이지만 사실은 중복된 두 근이야. 이렇게 중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학교 시험에 이게 연습 문제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가로하고 중근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걸 틀렸다고 합니다. 틀렸다고 해요, 그냥. 아니면 감점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괄호하고 중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8은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2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8은 0. 이걸 한번 해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2차식과 2차 방정식을 계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은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돼요. 하지만 2차식은 어떤 수로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와 같은 식에서 이퀄 0을 없애면 이건 2차식이죠. 이때 어떤 친구가 이걸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2로 나눠버린 거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2로 나눠버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어때요?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2차식에서는
함부로 어떤 수를 곱한다든가 나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에서는.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이게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양변을 2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0을 2로 나누어도 0이기 때문에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연히 따지면 다른 식이겠지만 엄연히 따르면 다른 식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2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고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왼쪽에 있는 식을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특히나 9가 3의 제곱이고 3의 2배가 여기 있으니까 이 식은 x 더하기 3의 제곱은 0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즉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친구들은 x, x, 3, 3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익숙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해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3이 0이니까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근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되겠다? 중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학교 시험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한다. 중근을 갖는다고 한다. 이때 미지수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a 값이 얼마냐?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중근을 가질 때 a 값이 얼마니? 여기 있는 성수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습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런 꼴이 돼야지만이 중근을 가졌죠. 즉 완전 제곱식이 0의 꼴로 됐을 때. 아하. 즉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왼쪽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오른쪽 식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오른쪽에 어떤 항들이 있다면 이 항들을 다 이항해서 무조건 오른쪽은 0이 되도록, 물론 왼쪽이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인수분해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상수항은 얼마니? 제가 이 내용 설명을 드릴 때 별표를 쳐드렸고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공식을 기억하는 게 계산하는데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네모를 찾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1차항에 있는 이 수를 뭘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그것의 제곱이었었다. 그쵸? 이 공식은 x의 계수를 뭘로 나누고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 왼쪽에 있는 식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오른쪽 식은 0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x의 계수 마이너스 4를 뭐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그것에 제곱하면 된다. 즉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a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중학교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이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2차 방정식이 끝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두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선생님 완전 제곱식은 0이라고 했는데 만약 왼쪽이 완전 제곱식인데 오른쪽이 0이 아니면 어떤 수가 나오면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뭐 내지는 5,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된다는 소린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해법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거는 중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군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군을 갖는다. 이렇게 일단은 해법을 알려드리고 완전 제곱수가 0이 아닌 일반적인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두 군 A, B를 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특히나 중근, 중복된 두 군을 갖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질 조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